자,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분 과천경찰서 수사과 사이버 수사팀에서 근무하시는 주보현 경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그러니까요. 저희 10월 말까지 경찰서 내 그 성과 평가가 끝났고 또 저희 팀에 또 훌륭한 성과로 한 명의 직원이 특진하는 또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경위님은 아니고요. 전 아닙니다. 제가 또 아끼는 아깝다. 후배가 특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연말까지 사건 마무리만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또 사이버 사건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안 그래도 어제도 사이버 관련 사건 저도 뉴스를 봤는데 요즘 화제가 되는 사건들 많죠.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연 최대 24,000%에 달하는 초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당이 검거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고 저신용자 83명에게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연 3,476%의 최대 24,3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죠. 주 범행 대상이 30대 이하 사회 초년생들이었는데 네. 무엇보다 이들은 대출을 해줄 때 채무자에게 나체 사진, 가족, 지인, 연락처 등을 담보로 받아서 실제 23회에 걸쳐 채무자 11명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기도 했죠. 제가 이 기사를 네. 보니까 그러니까 병원비가 급해서 30만 원을 빌렸는데 며칠 만에 100만 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뻥튀기해서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나체 사진을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해서 실제로 보내기도 했다라고 하니까 죄질이 너무 나빠요. 죄질이 엄청 나쁘죠. 진짜 담보를 본인의 사진을 가지고 했으니까 또 피해자들에게 또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해서 스토킹 처벌법도 적용을 했고요. 여러 가지 처벌을 했는데요. 네. 실제 이거가 불법 고금리 대부업으로 해서 스토킹 처벌법, 그다음에 범죄은닉 규제법 위반, 그다음에 사기, 불법 대부업으로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죠. 네.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범인들을 잡아서 너무나 다행이고요. 엄하게 죄를 좀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어떤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알려주실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요새는 사실 제가 10월 말부터 가장 경찰서에서 많이 접수되고 있고 문제가 있는 구매 대행, 공동 구매 알바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신종 사기이다 보니까 청취자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진짜 말씀을 드리려 나왔습니다.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방송 바로 직전에 저도 관련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런 비슷한 문자 받으셨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비슷한 문자 받으셨다면 여러분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문자 내용이 뭐냐면 초보자도 쉽게 가능한 일거리, 쇼핑몰 상품 주문, 확인하며 관리해 주실 구매평 알바 모집합니다. 편안하면서도 재밌는 아르바이트를 찾으신다면 이 아르바이트 주목해 주십시오. 급여는 당일에 정산해 드립니다. 10만 원 플러스 알파 성과급으로 드리고요. 예상 급여는 월 단위로 280에서 350만 원 드립니다. 하루 3시간 미만으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가능하며 꾸준하고 성실한 분들께는 추가 성과급 가능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지향적 마인드 소유자 우대하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곳 어디에서나 쉽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직장인, 프리랜서, 주부, 취업 준비생, 소상공인, 퇴직하신 분들 누구든지 가능하며 급여는 당일 지급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담당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그리고 카카오톡 상담 주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자. 그거죠. 그 문자입니다. 그 네. 문자. 이 문자 받아보신 적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요. 네. 아르바이트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문자가 옵니다. 쇼핑몰 매니저나 단순 알바입니다. 재택에서도 가능합니다. 하루에 3시간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혹적인 말들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인 수법 어떻게 됩니까? 네, 해당 수법 같은 경우는 휴대폰 문자를 보고 피해자들이 연락을 하면 그 범인이 월 300만 원 정도 쉽게 벌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네.
링크를 보내죠, 문자로. 네. 그 링크를 보내면 허위의 쇼핑몰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쇼핑몰도 네. 가짜군요. 네, 쇼핑몰 음. 다 허위고 다 가짜입니다. 음. 그 쇼핑몰에서 처음에는 물건 한 5만 원 정도의 물건을 구매를 하면 이거 왜 구매를 하면 돈을 주냐니까 구매 대행이라고 해서 네. 본인들이 수수료를 합쳐서 이제 보상금을 6만 원을 이제 지불해 주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5만 원을 입금하면 1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줘서 6만 원을 재환급을 해주는 시스템이어서 처음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구매 대행을 하고 후기를 쓰면 그게 다 너네의 보상금이다라는 걸로 유인을 하고요. 네. 적은 금액으로 이제 물건을 구매하다 보면 나중에는 팀을 만들어서 5명 정도의 팀 미션의 형태로 공동 구매를 진행하는데 그때부터는 금액의 단위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팀 단위가 커지고요. 네. 그 금액을 처음에 환불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팀 단위로 이루어지면은 한 달의 수익금을 너에게 다 넘겨주겠다라고 하면서 큰 금액을 요구하고 큰 금액을 이제 요구해서 더 이상 이거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같이 있는 팀이 너가 만약에 빠져나가면 모두 다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제 사기 행위를 쳐서 이제 마지막엔 끝내는 환불해주지 않고 돈만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제 하는 게 요새 공동구매 팀 미션 알바 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네. 피해 금액이 점점 커지는데 결국은 내가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느끼지만 빠져나올 수도 없게끔 네, 만드는군요. 맞죠. 네. 어.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돈을 소액을 입금하면 환불을 해주니까 우리 피해자분들이 이게 진짜 돈이 벌리는 부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주문 대행 아르바이트를 빙자했지만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네요. 가짜 사이트고. 네, 이건 완전 보이스피싱의 일부 변형된 보이스피싱의 형태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네. 피해자가 꽤 많다고 들었어요. 요새 저희가 10월부터 이게 공동구매 알바 사기가 지금 접수되고 있는데요. 네. 하루에 너무 피해자분들이 많고요. 특히 제가 안타까운 건 이 남성분들보다 이 집에서 주부 활동을 하시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주부분들이 많이 피해를 당하시고요. 주부분들이 또 인터넷 같은 거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 보이스피싱의 형태는 당연히 아니까 내가 이걸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보이스피싱은 잘 아시는데 이건 단순 부업이고 내가 일부 수익금이 났으니까 이게 사기란 걸 잘 모르시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금액이 환불되지 않으면 그때서 경찰서에 와가지고 이제 신고하는 형태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다고 네. 하고요. 하루에 3시간 정도면 주부님들도 바빠요. 얼마나 네. 바쁜데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면 얼마나 바쁜데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도 3시간 정도면 내가 이렇게 정말 짜고 짜내서 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시는 거고 내가 그 정도를 벌어서 그래도 우리 가족들 맛있는 거라도 한 번 더 그리고 내 애들 학원 한 군데라도 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엄마들이 진짜 힘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주부 피해자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너무 속이 상합니다. 맞아요. 네. 현재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 사기범들이 잡혔나요? 검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공동구매 사기 같은 경우는 신종 수법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수사 단계에 있고요. 제가 일부 수사를 해보니까 인터넷 사이트 자체도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게 있고 카카오톡에 공동 구매하고 있는 것도 대포폰, 그다음에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고 있어서 지금 추적 단계에는 있으나 검거에는 많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 근데 돈이 원체 피해 금액이 커서 피해 금액을 추적하다 보면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130억 원대 투자 사기 일당을 검거해서 구속한 사례는 있으나 이 공동구매 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공동구매 사기 같은 경우에는 잡은 경우가 없군요. 네, 신종 사기다 보니 지금 추적 단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만약에 그러면 이번 사기 사건 일당이 체포가 된다면 어떤 혐의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우선 범죄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동구매 사기는 대부분 1명, 2명이 하는 게 아니고 조직적 범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범죄 단체 조직죄도 하는데요.
범죄단체 조직죄라고 해가지고 또 적용을 하고 있으나 범죄단체 조직죄, 조직죄 네.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피해금을 회수하는 게 가장 맞아요. 큰 문제여서 경찰서에서 기소전 몰수 제도라고 해서 범죄 피해금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사실 피해금을 되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지급 정지 요청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피해 금액을 되돌려받는 방법 중에서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좀 이렇게 응용할 수는 없나요? 그 지급 정지라는 게 저희도 사실 수사 단계에서 보면 저희 경찰서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법적으로 지금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등 전형적인 피싱 사기 범행에만 지급 정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개정된 게 일부 대면 편지의 피싱 사기도 지급 정지가 되는데요. 이 지금 일반 사기 같은 경우는 뭐 재화의 공급 용역 등을 가장한 행위로 이게 되어 있어서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은행에서도 지금 이게 지급 정지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피싱 사기와 이거는 투자 사기, 뭐 아니면 물품 사기 모든 게 이 사기 범죄이긴 하나 모두 다 지급 정지를 걸어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이제 금융 당국의 설명이라. 왜죠? 네. 지급 정지 그냥 버튼 누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왜 저도 이제 수사를 해보면 지급 정지를 만약에 하면 그 실제 그게 범행 계좌가 아닌 경우가 많고 뭐 그것도 대포 통장으로 이용돼서 그 통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피해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계좌가 모두가 다 막힙니다. 아예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이제 약간 이제 그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보이스피싱의 피싱 형태였는지 일반 사기였는지 이게 약간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허위로 그냥 단순히 사기를 당했다라고 신고해서 계좌가 정지가 되면 그 정지된 계좌의 계좌주는 아예 사용 자체가 모든 계좌를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 범위에 대해서 일부 계류 중에 있어서 이 투자 사기에 대한 이 계좌 지급 정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액이 점점 너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렇죠. 있어서요. 네. 지급 정지는 바로바로 시켜주되 지급 정지를 푸는 과정을 뭔가 좀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쉽게 발언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피해액이 커지니까 지급 정지는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보이스피싱과 드는데 지금 메신저 피싱 바로 지급 정지가 되는데 아직 투자 사기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역시 네, 하잖아요. 피싱이 아니라는 이제 뭐 투자의 형태라도 보니 그런 약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 문자창으로도 이런 문자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저도 받았어요 하시며 말씀을 주시거든요. 지금 보시면 저도 문자가 왔었습니다. 요즘에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궁금해서 저도 연락을 해보려고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 돈키호테에서 궁금한 내용이 나오네요. 좀 알려주십시오 라면서 1389님도 네.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자를 받으면 언제든지 이런 부업을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편한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거기다가 내가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에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뭐 몇천만 원씩 줄 게가 아니라 그냥 어찌 보면 합당한 가격일 수도 있고 뭐 하루에 10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럼 이게 진짜 아르바이트가 아닐까? 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피해자들이 더 발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본인이 이런 사기 사건의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합니까? 단순히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까지 뭐 5만 원을 입금했는데 1만 원의 수익금 정도가 났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쉽게 부업을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저희는 생각은 할 수 있으나 이 사기꾼들이 아주 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나중에는 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알바라고 생각해서 한 5만 원을 넣었는데 6만 원 정도, 1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상태에서 끝내시면 되는데 그 이후로 계속 단계를 넘어가시다 보니 이게 돈이 되는구나라고 쉽게 벌리는 돈은 사실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쉽게 벌리지 않는데 쉽게 벌린다라고 생각하셔서 막 저희 피해자들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씩 넣어서 1,000만 원을 입금하면 수익금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공동구매 팀 미션을 하면 수익금이 20% 이상씩 막 올라간대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또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입금하면 이 가해자들은 너가 이걸 돈을 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인 500만 원까지 모든 걸 맞춰줘야 우리 팀 미션에 대한 계좌에 출금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문자에 대한 참여를 하셔서 소액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일부 수익을 받다라고 하면 되시는데 절대 돈을 더 이상 입금하시면 안 되고요. 팀 미션 알바는 없습니다. 현재는 뭐 이런 수익 구조를 가진 물류 공동 구매가 없기 때문에 절대 참여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반드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에 직장에서의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뭐 배달 아르바이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운전을 대신해 주시는 그런 아르바이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오늘 수능이 끝나고 나서 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들도 또 생길 테고요. 이렇게 엔잡러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사이버 사기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경우에 이렇게 범죄 현장에 빠지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주의해야 될 점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진짜 저희가 이거는 많이 봤는데요. 이 공동 구매 알바 사기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 통장 양도해주는 일반 사기도 한 건당 10만 원 주는 경우도 있고요. 마약 던지기 수법이라 그래서 단순히 마약을 옮기는 행위만도 단순 뭐 일당이 한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한 번 이렇게 옮기는 걸로 10만 원이라는 건 굉장히 고수익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고수익의 알바는 단순히 분명히 의심을 하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럼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낸다는 일자리 광고는 의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돈 벌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낸다는 이유로 이 범죄에 가담이 되고 피해가 발생하는 거여서 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노력이 있어야지만 이게 알바에 대한 돈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게 이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셔야지 쉽게 막 단순히 간단하게 이렇게 벌리는 건 당연히 없는 것 같고 잘못하다가 피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깊숙하게 연관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사이버 범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 사기를 비롯해서 최근 들어서 이런 사기 사건이 더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요새는 진짜 투자 사기가 너무 많습니다. 물품 사기가 저희가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보다 투자 사기 형태가 많고요. 피해 금액도 많은데 아마 지금 이제 연말이 들어서 투자의 심리가 좀 더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해서 쉽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재산적 금액가 올해만 봐도 저기 통계를 보면 한 15조 800억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사기로 인한 재산 피해가. 투자 사기 등 뭐 여러 가지 사기 형태로 아마 연말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 뭐 사기 범죄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는 많습니다. 리딩방 사기, 뭐 로또 번호 당첨 사기, 부업 사기, 스팸 사기, 실체 없는 다단계 사기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더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기 사건의 유형 중에서 최근 들어서 더 기승을 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또 유명 정재계 인사들을 사칭해서 누가 여기서 돈 벌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SNS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누가 주도해서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채팅방 같은 거를 보면은 요새 인터넷 유튜브에서 유명한 뭐 김미경 아니면 김영익 씨 선생님이라고 뭐 요새 투자증권에 근무하셨던 분이 있어요. 뭐 신사임당 유튜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비롯해서 정재계 인사까지 리딩방에 뭐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채팅방에 뭐 이름이 정확하게 뭐 자기 이름이 김미경이라고 해서 채팅방을 모집해가지고 리딩을 해주는데요. 다 허위입니다. 다 거짓말이고. 그럼요. 네. 실제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김미경 씨 같은 경우 인스타그램 보시면 저는 리딩방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어떤 누구도 리딩방 거의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항상 조심하시고 그래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펜싱 선수 남현희의 연인 전청조 씨도 비상장 회사에 투자라고 하는 투자 사기 형태로 피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고수익을 보장한다면 투자 손실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권유하는 사기 형태가 많이 이제 기승하고 있고 모두 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연인이죠. 전 연인. 전연. 워낙에 주식 투자 액수가 크기 때문에 주식 리딩방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도 엄청나게 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 규모 요것도 파악되고 있는 게 있나요? 뭐 저희 경찰서에 사실 어제 접수된 피해자 사례를 보면 한 3일 정도 만에 2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시고 3일 갑자기 만에? 오신 피해자가 있습니다. 3일 동안. 네. 아. 뭐 2024년 저희 4월 저희 경기 관내에 있는 부천 오전경찰서에서는 1200명부터 190억 원을 받아 편취한 피해자도 검거했습니다. 네. 실제 투자 리딩방 사기 접수 사건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 경찰서도 10월부터 폭발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상승 종목이 나오면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아마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저도. 네. 저도 그런 문자 많이 받습니다. 대표님 요청하신 리딩방입니다. 뭐 이렇게 네. 오는데 저는 대표도 아니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네. 자꾸 그런 게 오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자꾸 이렇게 사이트도 같이 보내는데 한번 들어가 봐. 네. 뭐라고 하는지나 들어봐 하는 네. 생각이 들다가도 들어가는 순간 또 유혹에 빠질까 봐 네. 다 지워버리고 있죠. 잘하고 네, 계십니다.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런 문자 오면 그래 나는 너네 사기꾼인 거 알고 있으니 어디 한번 지켜나 보자 이런 마음도 절대 가지시면 안 되는 게 사기를 치겠다라고 각오하고 덤벼드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답니다. 네, 그렇죠. 투자는 직접 공부해서 하시는 게 그럼요. 맞고요. 네. 리딩은 다 안 됩니다. 네, 가짜 사이트들 네. 만드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네. 특히 명의가 도용된 유명인들이 신고를 해서 사기범들이 검거가 될 경우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지금 금융 전문가나 뭐 경제학자 등 유명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에 지금 명예훼손과 자본시장법으로 적용해서 수사를 시작하고 있고요. 저희 경찰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불법 광고, 뭐 명의들 도용해서 불법 광고가 많아짐에 따라 이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게시물을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인의 사칭해서 결국 피해자가 돈을 이제 입금하면 해당 계좌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여러 방법으로 추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경찰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도 남현희 씨의 얼굴을 보고 투자를 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도 같이 걸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우리 주보현 경위께서 진짜 속상해 죽겠어. 왜 이렇게들 사기를 당하시나 몰라.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사기꾼들은 그러니까 가해자들은 결국 환수를 다 못하니까 환수를 다 하려고 노력은 하나 환수를 다 못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떵떵거리고 잘 살고 피해자들은 결국 피해 입은 금액을 다 되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렵게 살고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에 대해 토로를 하시는데 이렇게 또 마음을 다해 수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네. 마음을 다해서 피해자들을 또 안타까워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에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진짜 좋은 이야기 듣고 계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왜냐하면 사기 안 당하시게 조심만 하셔도 진짜 좋거든요. 이게 돈 입금 안 하시면 돼요. 모르는 사람한테만 정말 그렇게만 안 하시면 되는데 너무 막 3일 만에 막 1억, 막 2억에 대한 피해금을 막 갖고 오셔가지고 저희 경찰서 가서 막 잡아달라고 막 울면서 막 진술을 하시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거는 진짜. 그렇죠. 네. 모르는 사람한테 1억, 2억씩 제발 입금하지 마셔라. 네, 맞습니다. 네. 진짜 그건 안 되고요. 제가 범인을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뭐 돈을 돌려드리고 싶으나 참 이 수사력을 피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다른 데로 빼돌려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입금하지 마셔라. 일확천금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 네. 차라리 복권이 일확천금의 기회가 더 낫다. 진짜 네. 사기보다 훨씬 낫다. 차라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끝으로 요즘에 우리나라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 뭐 이런 거, 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이렇게 연말이 되면 세계적인 쇼핑 축제들이 막 열리잖아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도 사기 문자, 사기 피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요. 네, 물건 홍보나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이제 살 수 있다면서 피싱 문자를 보내와 스미싱이나 이 사기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데요. 네. 문자로 보낸 그 인터넷 링크는 이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며 해당 사이트는 허위 사이트가 되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휴대폰이 해킹되는 경우가 있어서 정상적인 사이트에서 카드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드를 구매한 다음에 간혹 뭐 이거 카드 수수료 나가니까 좀 깎아줄 테니까 현금으로 좀 입금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현금으로 가장한 것도 사기의 형태가 될 수 있어서 네. 물건을 구매하고 싶으시면 정상적인 사이트에서 카드 결제를 통해서 이용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우리 그 소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 사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기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달 만에 출연을 하셨는데 떨지 않고 이제는 뭐 거의 방송인이 다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주보영 경위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